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하고 전문지입니다. 저는 언어학과 윤현입니다. 저는 경영학과 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진아이라고 합니다. 심리학과 이성재입니다. 4차 혁명의 외환 교육 형식 지도인으로 교육을 바꾸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집중을 못하는 사람이 책만 읽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 G러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시각, 청각, 공간, 지각 등의 다양한 감각이 필요한 활동입니다. 단순히 공부만을 하는 것보다 다양한 감각이 사용되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집중이 잘 되면 다음에는 성과를 얻어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양한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러닝이 더 발전하여 친구와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공부를 하면서 친구와 추억을 쌓을 수 있고 같이 과제를 하면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게임과 공부를 같이 하면서 혼자 공부하는 외로운 친구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남을 이해해보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이 생겼을 때 같이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I가 반복적인 계획되어 있는 일이 있어서는 저보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이 힘을 내도록 격려해주는 일을 AI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일이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은 개인이 고여 하나의 팀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가치는 AI가 놓치는 세미한 인간 사이의 감정 변화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대부분의 일을 처리한다고 해도 결국 AI가 수행한 결과물을 인간이 최종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협력하는 일을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소통은 지금도 필요한 역량이지만 가까운 미래에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인간은 동기부여가 떨어질 것입니다. 어차피 AI가 다 할 것인데 내가 해서 뭐 하겠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람이 없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냈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로 인간이 AI의 보존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소통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AI가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AI는 학습화된 툴을 가지고 있지만 진심으로 남을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새로 생길 일자리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보수하고 응용하는 일자리와 AI가 처리하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디지털화되었다지만 아직까지는 아날로그를 찾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의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맞추기 위한 서비스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입니다. 또한 고가되어 가는 자원을 생각해 보면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높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라별로 어느 정도의 교재가 도입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억개 일자리가 2030년이라는 단기간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AI는 일의 속도를 증가시킬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더 빨리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AI가 일을 처리하다 보면 우리가 가진 자원이 금방 사라질 것이므로 각 나라의 목표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면 갈등이 생겨 전쟁까지 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AI에 대한 교제를 통해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지혜가 AI 발전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료 시스템에서의 AI의 활용은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었습니다. 반복적인 프로세스가 주된 일이므로 AI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무료 작업 환경에 많이 투입되고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무료에 있어 사람의 역할이 사라진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위험하여 사람이 일할 경우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로봇이 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이 다트 처리 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지금과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AI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빼앗는다는 것보다 인간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하도록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하루아침에 수백 명의 일자리 잃게 되니까요.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사례하고 생각이 듭니다. 한 기업에서 이런 것을 시도하고 보면 다른 기업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따라 할 것이고 결국 수많은 일자리가 생각해 볼 시간 없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각 나라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은 위험하므로 직접 개입하여 기계가 대체하는 일자리의 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유시장 경제를 어지럽혀 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여서라도 규제를 해야 앞으로의 대안을 생각할 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제 얘기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경제에서 이기기 위해 많은 부분을 기계로 대체하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자원이 금방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 쓰기 위해서라도 기계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체하는 정도까지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억지로 인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일, 기업들이 자기가 번 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지 감시하는 일, 아이디어를 내는 일 같은 것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직까지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 정도까지 AI가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또한 일과 취미를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할 때에는 머리가 굳어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일하러 하기보다는 하던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반면에 취미생활을 할 때에는 머리는 안 굳어 있지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깊숙하게 생각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자신을 일을 취미와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창조적인 생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할 수 싶습니다. 먼저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기술에 비해 인간의 접근 속도가 뛰어진다는 점을 공감합니다. 기술을 아는 사람은 더욱 더 많은 것을 배워 다양한 것에 응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술을 사용하는 환경 자체를 두려워하다 보니 더욱 더 쓰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두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지게 되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청년층은 기술을 잘 알고 따라가려는 쪽으로 속하는 반면 노인 세대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이 사용했던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데 기대 수명이 늘어가게 되면 이 격차는 거우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노인이 될 때에는 AI가 일상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지금의 삶을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세대 간의 세대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가장 보수적인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하나의 공통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것을 가정 환경에 관계없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 노인들을 교육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세대 간의 격차가 심해질 텐데 노인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배움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은 예전에 비해 더욱 더 그 중요성이 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분들은 이제 일에서 벗어나 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동기부여시켜서 사회에 필요한 인력기자 구성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가가 예산을 형성함에 있어 단순히 일상을 좋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청년들이 불안한 이유는 경쟁의 심화에 따른 좌절감과 언제든 내가 버려질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큽니다. 사회를 이끌어 나갈 세대들이 이런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미 유소년 시기의 교육을 거쳐온 상태이므로
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노인들만큼은 아니지만 기존의 것을 바꾸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세대들이 힘을 내기 위해서 어떤 식의 직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지는 저 역시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교육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형 교육 생활을 놓고 봤을 때 직업에 관계없이 학창 시절부터 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교육받고 있는데 과연 이게 나중에 저런 직업 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은 저런 교육들은 15세 이하 어린이들은 중심적으로 배워야 할 교육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현실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머리에 집어넣기보다는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기도 하고 행복이라는 것은 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15세 이후가 되었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노력할 수 있는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의 교육은 그 과정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하고 노력하면 나중에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게 방황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교육에 있어서 안목지를 인간이 닫다 하고 형식지를 AI가 닫다 한다고 이렇게 딱 분분지어서 교육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를 통해 간접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VR을 통해 체험할 수도 있고 기계와 같이 생활하면서 인간관계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순과성시성 말이죠. 이 개가 이렇게 뛰어나구나 생각하면서 지구도 바꾸요. 반면에 구어나 역사와 같은 교육은 형식지 기반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너무 지식 수도의 초장을 뛰서는 안 되는 분야이므로 아이가 다양한 방식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기계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약하지만 교육을 대체롭게 할 수 있도록 AI가 한 가지 역할에 한정되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동적 형식지 흡수자가 아닌 능동적 안목지 생산자, 하지만 수동적 형식지 흡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암기를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형식지 교육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과연 형식지의 기여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쓰고, 외우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 형식지로부터 수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을 형식지와 안목지 둘의 균형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둘의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어쩔 수 없이 형식지가 필요합니다. 그 직업 자체에서는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다른 직업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어를 형식지로 배우는 게 국어에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국어라는 형식지를 통해 다양한 테스트를 접하면서 독해력을 기르고 이 능력이 다른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도 쓰입니다. 요약하자면 암묵지를 통해 배우는 것만큼 형식지의 역할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LMS를 통해 원격으로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세미한 인간 사이의 감정 변화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대부분의 일을 처리한다고 해도 결국 AI가 수행한 결과물을 인간이 최종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협력하는 일을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소통은 지금도 필요한 역량이지만 가까운 미래에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인간은 동기부여가 떨어질 것입니다. 어차피 AI가 다 할 것인데 내가 해서 뭐 하겠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람이 없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냈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로 인간이 AI의 보존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소통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AI가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AI는 학습화된 툴을 가지고 있지만 진심으로 남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20억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새로 생길 일자리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보수하고 응용하는 일자리와 AI가 처리하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디지털화되었다지만 아직까지는 아날로그를 찾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의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맞추기 위한 서비스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입니다. 또한 고가되어 가는 자원을 생각해 보면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조화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라별로 어느 정도의 교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억개 일자리가 2030년이라는 단기간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AI는 일의 속도를 증가시킬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더 빨리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AI가 일을 처리하다 보면 우리가 가진 자원이 금방 사라질 것이므로 각 나라의 목표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면 갈등이 생겨 전쟁까지 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AI의 제한 교제를 통해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지혜가 AI 발전速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료 시스템에서의 AI의 활용은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었습니다. 반복적인 프로세스가 주된 일이므로 AI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무료 작업 환경에 많이 투입되고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무료에 있어 사람의 역할이 사라진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위험하여 사람이 일할 경우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로봇이 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이 다른 처리 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지금과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AI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빼앗는다는 것보다 인간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하도록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하루아침에 수백 명이 일자리 잃게 되니까요.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사례하고 생각이 듭니다. 한 기업에서 이런 것을 시도하고 보면 다른 기업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위해 따라 할 것이고 결국 수많은 일자리가 생각해 볼 시간 없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각 나라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은 위험하므로 직접 개입하여 기계가 대체하는 일자리의 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유시장 경제를 어지럽혀 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여서라도 규제를 해야 앞으로의 대안을 생각할 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제 얘기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경제에서 이기기 위해 많은 부분을 기계로 대체하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자원이 금방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 쓰기 위해서라도 기계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체하는 정도까지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억지로 인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일, 기업들이 자기가 번 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지 감시하는 일, 아이디어를 내는 일 같은 것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직까지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 정도까지 AI가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또한 일과 취미를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할 때에는 머리가 굳어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일하러 하기보다는 하던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반면에 취미생활을 할 때에는 머리는 안 굳어 있지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깊숙하게 생각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자신의 일을 취미와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창조적인 생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할 수 싶습니다. 먼저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기술에 비해 인간의 접근 속도가 뒤띄어진다는 점을 공감합니다. 기술을 아는 사람은 더욱 더 많은 것을 배워 다양한 것에 응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술을 사용하는 환경 자체를 두려워하다 보니 더욱 더 쓰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두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지게 되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청년층은 기술을 잘 알고 따라가려는 쪽으로 속하는 반면 노인 세대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이 사용했던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데 기대 수명이 늘어가게 되면 이 격차는 거우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노인이 될 때에는 AI가 일상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지금의 삶을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세대 간의 세대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가장 보수적인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학생들이 하나의 공통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것을 가정 환경에 관계없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 노인들을 교육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세대 간의 격차가 심해질 텐데 노인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배움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은 예전에 비해 더욱 더 그 중요성이 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분들은 이제 일에서 벗어나 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동기부여시켜서 사회에 필요한 인력이자 구성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가가 예산을 형성함에 있어 단순히 일상을 좋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청년들이 불안한 이유는 경쟁의 심화에 따른 좌절감과 언제든 내가 버려질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큽니다. 사회를 이끌어 나갈 세대들이 이런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미 유소년 시기의 교육을 거쳐온 상태이므로 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노인들만큼은 아니지만 기존의 것을 바꾸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세대들이 힘을 내기 위해서 어떤 식의 직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지는 저 역시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교육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형 교육 생활을 놓고 봤을 때 직업에 관계없이 학창 시절부터 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교육받고 있는데 과연 이게 나중에 저런 직업 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은 저런 교육들은 15세 이하 어린이들은 중심적으로 배워야 할 교육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현실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머리에 집어넣기보다는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기도 하고 행복이라는 것은 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15세 이후가 되었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노력할 수 있는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의 교육은 그 과정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하고 노력하면 나중에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게 방황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교육에 있어서 안목질을 인간이 닫다 하고 형식질을 AI가 닫다 한다고 이렇게 딱 분분지어서 교육하는 것을 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를 통해 간접 경험할 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VR을 통해 체험할 수도 있고 기계와 같이 생활하면서 인간관계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순과성시성 말이죠. 이 개가 이렇게 뛰어나구나 생각하면서 지구도 바꾸요. 반면에 구어나 역사와 같은 교육은 형식지 기반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너무 지시 수도의 초장을 띄서는 안 되는 분야이므로 아이가 다양한 방식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기계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약하지만 교육을 대체롭게 할 수 있도록 AI가 한 가지 역할에 한정되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동적 형식지 흡수자가 아닌 능동적 안모지 생산자, 하지만 수동적 형식지 흡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암기를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선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형식지 교육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과연 형식지의 기여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쓰고, 외우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 형식지로부터 수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을 형식지와 암묵지 둘의 균형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둘의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어쩔 수 없이 형식지가 필요합니다. 그 직업 자체에서는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다른 직업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어를 형식지로 배우는 게 국어에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국어라는 형식지를 통해 다양한 테스트를 접하면서 독해력을 기르고 이 능력이 다른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도 쓰입니다. 요약하자면 암묵지를 통해 배우는 것만큼 형식지의 역할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LMS를 통해 원격으로 학생들은 관리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인간 사이의 감정 변화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대부분의 일을 처리한다고 해도 결국 AI가 수행한 결과물을 인간이 최종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협력하는 일을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소통은 지금도 필요한 역량이지만 가까운 미래에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인간은 동기부여가 떨어질 것입니다. 어차피 AI가 다 할 것인데 내가 해서 뭐 하겠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람이 없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냈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로 인간이 AI의 고전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소통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AI가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AI는 학습화된 툴을 가지고 있지만 진심으로 남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25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새로 생길 일자리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보수하고 응용하는 일자리와 AI가 처리하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디지털화되었다지만 아직까지는 아날로그를 찾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의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맞추기 위한 서비스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입니다. 또한 고가되어 가는 자원을 생각해보면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조화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라별로 어느 정도의 규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억개 일자리가 2030년이라는 단기간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AI는 일의 속도를 증가시킬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더 빨리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AI가 일을 처리하다 보면 우리가 가진 자원이 금방 사라질 것이므로 각 나라의 목표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면 갈등이 생겨 전쟁까지 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AI의 제한 교제를 통해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지혜가 AI 발전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료 시스템에서의 AI의 활용은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었습니다. 반도적인 프로세스가 주된 일이므로 AI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무료 작업 환경에 많이 투입되고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무료에 있어 사람의 역할이 사라진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위험하여 사람이 일할 경우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로봇이 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이 다들 처리 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지금과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AI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빼앗는다는 것보다 인간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하도록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하루아침에 수백 명의 일자리 잃게 되니까요.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사례하고 생각이 듭니다. 한 기업에서 이런 것을 시도하고 보면 다른 기업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위해 따라 할 것이고 그 수많은 일자리가 생각해 볼 시간 없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각 나라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은 위험하므로 직접 개입하여 기계가 대체하는 일자리의 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유시장 경제를 어지럽혀 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여서라도 규제를 해야 앞으로의 대안을 생각할 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제 얘기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경제에서 이기기 위해 많은 부분을 기계로 대체하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자원이 금방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 쓰기 위해서라도 기계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체하는 정도까지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억지로 인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일, 기업들이 자기가 번 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지 감시하는 일, 아이디어를 내는 일 같은 것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직까지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 정도까지 AI가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또한 일과 취미를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할 때에는 머리가 굳어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일하러 하기보다는 하던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반면에 취미생활을 할 때에는 머리는 안 굳어 있지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깊숙하게 생각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자신을 일을 취미와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창조적인 생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할 수 싶습니다. 먼저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기술에 비해 인간의 접근 속도가 뒤처진다는 점을 동감합니다. 기술을 아는 사람은 더욱 더 많은 것을 배워 다양한 것에 응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술을 사용하는 환경 자체를 두려워하다 보니 더욱 더 쓰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두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지게 되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청년층은 기술을 잘 알고 따라가려는 쪽으로 속하는 반면 노인 세대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이 사용했던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데 기대 수명이 늘어가게 되면 이 격차는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노인이 될 때에는 AI가 일상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지금의 삶을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세대 간의 세대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가장 보수적인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하나의 공통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것을 가정 환경에 관계없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 노인들을 교육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세대 간의 격차가 심해질 텐데 노인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배움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은 예전에 비해 더욱 더 그 중요성이 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분들은 이제 일에서 벗어나 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동기부여시켜서 사회에 필요한 인력이자
구성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가가 예산을 형성함에 있어 단순히 일상을 좋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청년들이 불안한 이유는 경쟁의 심화에 따른 좌절감과 언제든 내가 버려질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큽니다. 사회를 이끌어 나갈 세대들이 이런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미 유소년 시기의 교육을 거쳐온 상태이므로 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노인들만큼은 아니지만 기존의 것을 바꾸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세대들이 힘을 내기 위해서 어떤 식의 직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지는 저 역시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교육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형 교육 생활을 놓고 봤을 때 직업에 관계없이 학창 시절부터 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교육받고 있는데 과연 이게 나중에 저런 직업 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은 저런 교육들은 15세 이하 어린이들은 중심적으로 배워야 할 교육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현실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머리에 집어넣기보다는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기도 하고 행복이라는 것은 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15세 이후가 되었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노력할 수 있는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의 교육은 그 과정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하고 노력하면 나중에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게 방황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교육에 있어서 암묵지를 인간이 닫다 하고 형식지를 AI가 닫다 한다고 이렇게 딱 분분지어서 교육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를 통해 감정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VR을 통해 체험할 수도 있고 기계와 같이 생활하면서 인간관계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순과성시성 말이죠. 이 개가 이렇게 뛰어나구나 생각하면서 지구도 바꾸요. 반면에 구어나 역사와 같은 교육은 형식지 기반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너무 지식 속도의 초장을 뛰서는 안 되는 분야이므로 아이가 다양한 방식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기계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약하지만 교육을 대체롭게 할 수 있도록 AI가 한 가지 역할에 한정되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동적 형식지 흡수자가 아닌 능동적 암호지 생산자, 하지만 수동적 형식지 흡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암기를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형식지 교육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과연 형식지의 기여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쓰고, 외우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 형식지로부터 수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을 형식지와 암묵지 둘의 균형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둘의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어쩔 수 없이 형식지가 필요합니다. 그 직업 자체에서는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다른 직업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어를 형식지로 배우는 게 국어에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국어라는 형식지를 통해 다양한 테스트를 접하면서 독해력을 기르고 이 능력이 다른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도 쓰입니다. 요약하자면 암묵지를 통해 배우는 것만큼 형식지의 역할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AMS를 통해 원격으로 학생들은 관리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러닝 검성지를 통해 간접 체험을 하면서 집중력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은 형식지를 통해 자기가 배운 것을 최종 점검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을 통해 자기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단계로 현장 교사와 AMS를 통해 형식지의 이론 교육, 지러닝 컨텐츠를 통해 암무지 교육, 마지막으로 현장 교사를 통해 암무지 교육과 문제 있는을 통한 점검? 이런 식으로 AY가 지도 교사가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역할을 하면서 암묵지와 형식지 간의 조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